안녕하세요. 결혼 2년 차의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님과의 일이라서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참 그렇네요. 그래도 익명이 보장되는 사연으로 남아 제 이야기 한번 공유해봅니다. 저희 장모님은 굉장히 아름다우신 편이에요. 연애하던 시절의 아내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으로 처음 보게 되었는데 사진 속 아름다운 여성의 정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어머님이라는 사실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부도 윤기가 흐르고 탱글했고 평소에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 또한 40대 초반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정도였으니까요. 매번 생각만으로 하고 있었는데 장모님을 처음 보게 된 그날 저도 모르게 장모님께 아름답다고 입 밖으로 말해버려서 그 자리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아내와 사이도 각별하고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구한 신혼집도 처가집과 가까워서 주말이면 자주 처가에 가고는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집에도 자주 가기는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거리가 가까운 처가에 자주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장모님은 세련된 외모도 외모지만 특히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셨습니다. 휴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부터 장모님 댁으로 가서 일요일 아침에 돌아오는 일도 자주 있었는데 그런 자리가 부담스럽기보다는 나들이 나온 것 같이 소소한 재미였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잘하는 것도 있을 테지만 장모님 성격이 또 격식 같은 거 챙기지 않으시고 워낙에 자유분방한 성격이라 그다지 큰 거리감을 느낄 수 없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당시 신혼생활을 시작한 저와 아내의 고민은 다른 게 아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도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별다른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병원에서도 이유를 모르겠다는 듯이 나오니 정말 미치고 팔짝 뒤를 노리시더군요. 계산만 잘해서 날 잡으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했지만 그 이후로도 그렇다 할 소식이 없었습니다. 좀처럼 뜻대로 되질 않으니 가끔은 그냥 넘어갈 법한 문제들도 정말 큰 싸움의 이유가 되더군요. 그날도 이세 소식을 물으시는 우리 어머니의 질문에 아내가 투명스럽게 대답을 했고 그걸 볼수록 다툼이 생겨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마침 장모님의 초대로 처갓집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한 날이었는데 최대한 다툰 걸 티를 안 낸다고 한 건데 장모님께서는 이미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저희 두 사람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단번에 눈치를 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 아내가 그 길로 장모님께 와락 안기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대역죄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쉬러 간 처가인데 괜히 불편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와중에 장인어른께서 술 한잔하자며 저를 데리고 나서셨어요. 그날 장인어른께 한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힘이 되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응원을 받으며 한두 잔 마시다 보니 어느덧 제 주량의 한계를 넘어섰고 그리고 결국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좋은 나머지 처가에 돌아와서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술 취했으면 잠이나 곱게 자라는 쓴소리를 듣고 저는 혼자 군대 간 처남이 쓰던 방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원래도 아침잠이 없는 편이기는 한데 지난밤에 먹은 술 때문인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술에서 깨니 입안이 바싹 말라있고 갈증이 엄청 나더라고요.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겠다 싶을 정도로 이른 시간이었으니 살금살금 자는 사람들 방해 안 되게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열려있는 냉장고 문 뒤로 쪼그려 앉아서 냉장고를 뒤지고 있는 아내의 뒤를 보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한 사과였지만 지난밤에 술 취한 상태로 어쨌든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사과도 했겠다 아내의 기분을 떠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도 짓궂은 저의 장난을 싫어하지만 화가 나 있으면 받아주지도 않거든요. 냉장고 안을 뒤적거리느라 정신없는 아내의 뒤로 돌아가서 저의 몸을 밀착시키고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건 장난을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반응에 무언가 위화감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냉장고를 뒤지고 있던 실루엣을 확인하니 그건 아내가 아니라 바로 장모님이었습니다. 아내가 잘 때 입고 자는 치마형 잠옷과 똑같은 걸 입고 계셨어서 그것만 보고 당연히 제 아내라고 착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내가 처가까지 와서 냉장고 정리를 할 이유가 없는 게 당연한 것인데 왜 냉장고 안쪽까지 몸통을 쳐박고 있는 게 당연히 제 아내라고 생각했을까요? 장모님은 제가 민망할까봐 배려를 해주신 건지 아무 말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술 기운이 남아서 아파오던 머리도 목이 타듯이 오던 갈증도 한 번에 확 날아가더라고요. 머뭇대다가 제 정신이 들어서 죄송하다고 큰 소리로 사과를 하려던 찰나에 장모님께서 제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아내가 깰 수도 있으니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시며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셨습니다. 도망치듯 처남의 방으로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좌불안석 애간장만 태웠습니다.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저에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제가 뒤집어 쓰고 있던 이불을 확 걷어 올리더군요. 그리고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제가 아까 뒤를 문들 때 봤던 그 치마였어요. 그래서 엄청 놀랐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불을 거둔 건 장모님이 아니라 제 아내였습니다. 평소보다 과격한 행동에 혹시 장모님께 무슨 말이라도 들은 건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그렇지 어른들 다 일어나셨는데 방 안에서 혼자 뭐하냐고 하면서 저를 끌고 나갔어요. 주방에는 아침 식사 준비가 한참이더군요. 장모님은 당황도 안 하신 건지 제 속 풀어주겠다고 콩나물국을 시원하게 끓였다며 제 앞에 한 그릇 놓아주시더라고요. 힐긋힐긋 장모님의 기분을 살폈는데 괜히 저 혼자 행동이 이상한 것 같아 저도 아무 일 없던 척 해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그렇게 하려다 보니 잘 안 되더라고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간단하게 과일을 먹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결혼 전부터 결혼 후에도 한두 번 오는 처가가 아닌데도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을 때도 이렇게 불편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아내가 다 먹은 과일 접시를 치우고 자리를 비웠을 때 장모님이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아서는 저에게 알 수 없는 미소를 건네셨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고 나서도 계속 저에게 시선을 주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는데 그 미소의 의미를 자세히 알 수가 없어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깨워서 데려 나오긴 했지만 아직 화가 다 풀린 듯한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말도 안 걸고 저한테 대하는 태도도 몹시 차가웠거든요. 아내는 화가 잔뜩 나 있지. 장모님은 자꾸 알게 모르게 저에게 이상한 신호를 보내고 있지. 그날만큼은 처가에서 보내는 시간이 즐겁기보단 지옥 같았습니다. 맛있는 식사고 편한 휴식이 구간에 어서 빨리 월요일이 돼서 회사로 출근하고 싶은 마음뿐이 없었어요. 그래도 전날 저녁에 마신 것과 술이라고 과일까지 먹고 나니 배가 불러서 잠이 솔솔 쏟아지더군요. 어차피 불편하게 있을 바에야 제가 잠들어 있으면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이러나 저러나 눈치 보고 욕먹는 거는 똑같을 텐데 그러면 차라리 전날 저녁에 과음한 걸 핑계삼아 잠이나 자고 방해받지 않은 수면 끝에 집에 돌아가서 빨리 출근 준비를 하겠다 하는 게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고 있는데 이번에는 누가 저를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비몽사몽 잠결에 눈을 뜨니 코앞에 가까이 저를 쳐다보고 있길래 아내인 줄 알았는데 장모님이었습니다. 하마터면 팔을 뻗어서 끌어안을 뻔했는데 정말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비명을 지를 뻔했는데 이번에도 장모님이 그 가늘고 여린 손가락으로 제 입을 틀어막으시더군요. 지금은 다들 낮잠을 자고 있다고 하시면서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데려가셨어요. 장모님이 저를 데리고 들어간 빈 방은 다른 곳이 아니고 바로 아내가 결혼 전에 쓰던 아내가 자라온 방이었습니다. 매번 방문할 때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등 핑계를 대며
저에게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곳이었는데 장모님께서 이번에 저를 위해 열어주신 거예요. 방 안은 깔끔하게 먼지 한 털 없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걸 보니 장모님의 손길이 구석구석에서 느껴졌어요. 그 중에 눈에 들어온 건 아내의 화장대 위에 놓여있는 저와 아내가 연애하던 시절에 같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저와의 이야기를 써놓은 아내의 일기장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아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모습이 있나 놀라고 있던 가운데 장모님께서 아내가 저를 이만큼 아끼고 사랑하니 우리 딸 마음고생 좀 덜 시켰으면 한다고 본심을 말하셨어요. 아침에 제가 다가왔을 때를 말하시면서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하다 보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냐고 농담처럼 말도 하셨고요. 그 말을 들으니 다시 아침에 장모님과 있던 일이 떠올라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연애하면서 쓴 일기장을 보고 있는데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방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그걸 왜 보냐 그걸 왜 보여줬냐 하며 당황하는데 그 모습이 오랜만에 너무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장모님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잘하겠다 약속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나온 이 식탁에는 스태미너에 좋다는 음식들로 한 상이 차려져 있더군요. 장어구이를 밥 반찬으로 먹을 거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장어구이를 밥상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깨알같이 꼬리 부분을 제 밥 위에 집어 올려주시면서 남자가 힘쓰려면 꼬리를 꼭 먹어야 한다며 은근슬쩍 농담을 하시고 아내를 보고는 사위가 그래도 노력하는 것 같은데 너도 빼지만 말고 잘 좀 받아주라면서 농담을 하셨어요. 스태미너에 좋다는 버섯이나 마늘 같은 것도 계속해서 챙겨주시고 철이 지나서 제가 좋아하는 겨울 석화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디서 굴도 잔뜩 사오셔서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아시죠 다들? 굴은 아연이 풍부해서 장어꼬리보다 훨씬 스태미너에 좋다는 거려. 제가 과연 그날 저녁 식사를 한 건지 보양식을 먹은 건지 모를 정도로 기력 보충을 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도 저녁에 먹고 남은 음식들을 양손 가득 싸주셨고요. 사위 걱정하는 장모님 사랑도 느꼈고 아내가 저를 어떻게 생각했고 얼마나 믿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고요. 사실 이 사연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날을 기점으로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온 우리 아이의 소식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를 응원해준 처가 식구들과 저를 사랑해준 아내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좋은 아빠가 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